안녕하십니까. 변칙 축구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방송이 될 듯 싶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좀 더 깊고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48회차 1번 경기부터 팩트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맨체스터 시티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많았습니다. 홈 성적은 1승 2무로 패배가 없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울버햄튼은 최근 홈 6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일정도 10일 리버풀 원정 경기가 취소되어 17일 경기 일정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는 5경기 성적은 3승 2무 패배가 없는 역시 강팀다운 기록입니다. 원정 성적도 1승 2무로 패배가 없고 2무승부가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일정을 보면 15일 챔스 경기가 있고 그리고 하루 쉬고 17일 경기입니다. 경기 일정은 울버햄튼보다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올해 1대5 맨시티가 승리를 했고 작년도 맨시티가 2전 전승을 했습니다. 경기 최종적인 예상은 양팀은 최근 3경기 패배가 없는 경기력이 좋은 그런 팀 간의 대결입니다. 물론 맨시티 승을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홈팀 울버햄튼도 득점력은 떨어지나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최근 홈 경기 패배가 없다는 기록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도 홀란드가 다득점이 가능할까?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면서 맨시티 공격력에서는 큰 점수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나 경기 일정도 감안하여 이변으로 독식을 생각한다면 무승부도 조금은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은 1번 경기는 투픽으로 무패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번 마요르카 대 알메리아 경기입니다. 마요르카는 최근 1승 2무 1패로 그렇게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홈 성적도 1무 1패. 마요르카의 경기 일정을 보면 11일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비록 패했지만 경기력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일 경기입니다. 일정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원정팀 알메리아는 최근 4경기 성적을 보면 1승 1무 2패,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알메리아 일정은 13일 홈에서 오사수나 경기 후 17일 경기입니다. 일정만 보면 마요르카보다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팀의 맞대결은 작년도 한 번 맞대결이 있었는데 마요르카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체 맞대결을 보면 6승 1무 5패로 마요르카가 약 우세이나 양팀은 박빙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팀의 기록중 특이점은 12번 맞대결 중 무승부는 단 한 경기뿐이었습니다. 11경기는 승패로 나뉘어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정리를 해보면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팀 간의 대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성에서 무승부가 단 한 경기, 따라서 무승부도 이번 경기는 배제해 보겠습니다. 최근 홈과 원정 성적도 동일한 기록. 그러나 경기 일정은 마요르카가 유리. 따라서 저희 방송은 홈 어드밴티지를 감안하여 마요르카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뉴캐슬 대 본머스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리그 11위, 현재 5경기 성적은 4무 1패, 승리가 없고 무승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홈 성적을 보면 1승 2무, 패배는 없었습니다. 경기 일정은 11일 원정에서 웨스트햄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취소되어 17일 경기 일정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본머스는 리그 13위, 5경기 성적 1승 1무 3패, 그렇게 좋은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정 성적은 1승 2패로 원정에서 무승부는 없었습니다. 본머스의 경기 일정은 11경기가 취소되어 17일 경기로 경기 일정은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팀의 맞대결은 2020년 한 번 맞대결했었는데 0대4로 뉴캐슬이 승리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번 맞대결 무승부 경기는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전체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경기 3승 2무로 뉴캐슬이 패배가 없었습니다. 이 경기 정리를 하면 뉴캐슬이 핵심 선수들 부상으로 최근 부진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홈 경기입니다. 홈에서 패배가 없고 상성도 우세한 홈팀 뉴캐슬의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2승 2패, 무승부가 없습니다. 홈 성적도 2승 1패. 발렌시아는 10일 원정 경기 후 18일 경기 일정이 매우 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셀타비고는 최근 4경기 2승 1무 1패, 나쁜 편은 아닙니다. 원정에서 1승, 패배는 없습니다. 셀타비고의 특징은 평균 득점이 1.8골, 득점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반면 실점률도 1.5골, 실점도 많은 팀입니다. 양팀의 맞대결은 올해 한 번 맞대결 2대0 발렌시아가 승리했습니다. 작년도 2번 맞대결도 발렌시아가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정리를 하면 양팀은 최근 경기력은 좋은 편입니다. 경기 일정도 충분한 휴식 후 경기입니다. 이런 경기는 상성을 보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상성에서 좋은 홈팀 발렌시아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빌바오 대 라요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리그 6위, 4경기 성적은 2승 1무 1패, 양호한 기록입니다. 홈 성적은 1승 1무 1패. 빌바오는 11일 원정에서 엘체와 경기를 한 후 18일 경기, 일정은 매우 좋습니다. 반면 원정팀 라요는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1무 2패, 현재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원정 성적도 1승 1무 1패. 라요는 10일 발렌시아 경기 후 18일 경기, 휴식 시간이 그래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은 올해 한 번 맞대결 0대1로 빌바오가 승리했습니다. 작년도 한 번 맞대결은 라요가 승리했습니다. 빌바오는 홈 경기 전체 기록을 보면 4승 1무 2패, 직전 3경기를 보면 2승 1패, 그래도 빌바오가 우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최근 경기 흐름과 상성에서 빌바오가 약 우세라고 생각하여 저희 방송은 홈팀 빌바오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베티스 대 지로나 경기입니다. 베티스는 리그 4위, 현재 4경기 성적은 3승 1패, 무승부도 없고 성적이 좋습니다. 홈 성적은 2승,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티스는 평균 득점이 1.8골로 득점력도 매우 높습니다. 베티스의 경기 일정을 보면 9일 유로파 리그를 치루었고 12일 리그 경기가 있고 16일 유로파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18일 지로나와의 경기입니다. 일정이 매우 빡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지로나는 4경기 성적은 1승 1무 2패, 원정 성적은 1무 1패, 좋지가 않습니다. 득점력도 저조한 팀입니다. 양팀의 맞대결 기록을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8번 맞대결 베티스가 7승 1무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이번 경기 예상을 하면 홈 베티스 승리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걸리는 점은 베티스의 경기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것입니다. 베티스가 이런 빡빡한 경기 일정에서 어느 정도 로테를 할지는 감독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일정은 빡빡하지만 홈 베티스가 기본 기록에서 지로나보다는 앞서 있는 그런 경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은 베티스 승을 선택하지만 경기 일정에 중심을 두는 분이라고 하면 승무 정도는 어떤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째 브랜트포드 대 아스널 경기입니다. 브랜트포드는 2승 2무 1패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는 1승 2무로 패배가 없는 브랜트포드입니다. 홈 성적도 2승 1무, 아주 양호한 홈 성적 기록입니다. 경기 일정도 양호한 일정입니다. 반면 원정팀 아스널은 5경기 성적이 4승 1패, 원정 성적은 2승 1패,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스날은 평균 득점 2.3골로 득점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은 경기 일정이 16일 유로파 경기 후 하루 쉬고 18일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입니다. 경기 일정을 보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맞대결도 올해 한 번 맞대결이 있었는데 2대1 아스널 승, 작년도 한 번 맞대결은 2대0 브랜트포드 승리였습니다. 이 경기 정리를 하면 기본 기록은 아스널이 우세하나 경기 일정에서 아스널이 매우 불리한 경기 일정입니다. 특히 브랜트포드는 홈 경기에서는 매우 강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은 홈팀 브랜트포드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에버튼 대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에버튼은 리그 16위, 5경기 성적은 1무 4패, 4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무 1패, 좋지 않은 기록입니다. 평균 득점도 0.7골로 에버튼은 득점력이 매우 저조한 팀입니다. 또한 부상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경기 일정은 매우 양호한 일정입니다. 반면 원정팀 웨스트햄은 5경기 성적은 1승 1무 3패, 역시 좋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 성적은 1승 2패, 무승부는 없었습니다. 평균 득점은 0.5골로 에버튼보다도 더 득점력이 저조한 팀입니다. 웨스트햄의 경기 일정은 16일 유로파 경기 후 하루 쉬고 18일 경기, 역시 힘든 경기 일정입니다. 양팀은 올해 한 번 맞대결 2대1 웨스트햄이 승리했습니다. 작년도 3번 맞대결 2승 1패로 웨스트햄이 우세했습니다. 이 경기 정리를 하면 양팀은 최근 2경기 승리가 없는 부진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에서 직전 2경기 웨스트햄이 모두 이겼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은 경기 일정을 중요시하여 에버튼이 경기 일정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버튼은 4연속 무승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에버튼이 홈에서 승리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여 저희 방송 홈팀 에버튼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맨유 대 리즈 경기입니다. 맨유 5경기 성적은 4승 1패, 4연승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입니다. 홈 성적은 2승 1패, 무승부는 없었습니다. 맨유의 경기 일정은 16일 유로파 경기 후 역시 하루 쉬고 18일 경기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리즈는 4경기 성적을 보면 1승 3무 1패, 무승부가 많았습니다. 원정 성적도 1무 2패, 좋지 않습니다. 리즈는 원정 5경기째 승리가 없는 부진한 원정 성적입니다. 경기 일정은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한 번 맞대결 맨유 승, 작년도 두 번 맞대결 1승 1무, 상성에서는 맨유가 앞서고 있습니다. 전체 6번 맞대결도 5승 1무, 맨유는 단 한 번도 리즈에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맨유가 일정이 빡빡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정팀 리즈는 최근 너무나 부진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정 경기에서 매우 부진한 리즈를 선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방송 홈팀 맨유의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비아레알 대 세비야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최근 3승 1무, 홈 성적은 1승, 좋은 경기력입니다. 비아레알의 경기 일정은 12일 리그 경기를 치른 후 16일 유로파 경기, 그리고 하루 쉬고 18일 경기, 일정이 촘촘합니다. 반면 원정팀 세비야는 최근 1무 3패, 원정 성적은 2패, 세비야는 매우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도 0.8골로 득점력도 매우 저조합니다. 세비야는 15일 챔스 경기를 치른 후 18일 비아레알과의 경기입니다. 양팀 올해 한 번 맞대결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작년도 두 번 맞대결 1승 1패 동일했습니다. 상성에서 보면 매우 선택하기가 어려운 양팀입니다. 이번 경기 정리를 하면 경기 일정은 비아레알이 불리하나 그러나 원정팀 세비야의 부진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 홈팀 비아레알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첼시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첼시는 리그 6위, 최근 5경기 성적은 2승 1무 2패, 홈 성적은 2승 1무, 첼시는 홈에서는 매우 강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첼시의 경기 일정은 15일 챔스 경기 후 19일 경기, 그렇게 빡빡한 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원정팀 리버풀은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원정 성적은 2무 1패, 리버풀은 원정에서 좋지 않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일정을 보면 14일 챔스 경기, 19일 경기,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정은 아닙니다. 양팀 올해 한 번 맞대결은 2대2 무승부, 작년도 두 번 맞대결은 1승 1무 첼시가 우세했습니다. 이 경기 정리를 하면 양팀은 최근 강팀답지 않게 경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일정도 똑같고 그러나 첼시는 홈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은 홈 성적을 중요시해 홈팀 첼시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오사수나 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4경기 성적은 3승 1패, 무승부는 없었습니다. 홈 성적은 3승, 매우 좋은 홈 경기 성적입니다. 경기 일정도 매우 양호합니다. 다음은 원정팀 헤타페는 리그 19위, 1무 3패, 승리가 없는 부진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 성적도 2패, 승리가 없습니다. 평균 득점도 0.9골로 득점력이 매우 저조한 헤타페입니다. 올해 맞대결은 1대1 무승부, 작년도 두 번 맞대결은 1승 1무 헤타페가 우세했습니다. 이 경기 예상은 양팀은 전체 맞대결 기록 중 무승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력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사수나는 홈에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헤타페는 원정에서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 기록을 믿고 홈팀 오사수나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소시에다드 대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는 리그 9위, 4경기 성적은 2승 1무 1패, 홈에서 1무 1패, 홈에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소시에다드 경기 일정을 보면 12일 리그 경기가 끝난 후 16일 유로파 경기, 그리고 19일 경기, 일정이 촘촘합니다. 반면 원정팀 에스파뇰은 최근 4경기 성적은 1승 1무 2패,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정 성적에서는 1승 1무, 아직 패배는 없습니다.
경기 일정은 10일 리그 경기를 치른 후 19일 경기, 매우 일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팀의 올해 한 번 맞대결도 1대0 소시에다드 승리, 작년도 한 번 맞대결은 에스파뇰 승리, 양팀은 박빙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예상을 하면 양팀은 직전 8경기 무승부 경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양팀은 무조건 승패로 나뉘어진 그런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홈에서 승리가 없는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에스파뇰. 이 기록 믿고 저희 방송은 원정팀 에스파뇰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48회차 마지막 경기 AT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홈팀 AT 마드리드는 리그 7위, 4경기 성적 2승 1무 2패, 홈에서 1패, 평균 득점은 1.8골, 그러나 평균 실점이 0.8골로 홈팀 AT 마드리드는 실점률이 매우 낮습니다. 경기 일정은 14일 챔스 경기 후 4일 쉬고 19일 경기, 그렇게 빡빡한 경기 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4연승 중에 있습니다. 원정 성적도 3승, 역시 강팀다운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장점은 득점도 높지만 실점도 낮다는, 다시 말해 수비도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 6경기째 지금 패배가 없습니다. 핵심 선수 벤자마의 부상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양팀 올해 한 번 맞대결 1대0으로 AT 마드리드가 승리했습니다. 작년도 2번 맞대결은 1승 1무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했습니다. 이 경기 예상을 하면 48회차 중 가장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스코어들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AT 마드리드는 실점이 많지 않은 그런 팀입니다. 왠지 이 경기는 분석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이번 경기 연승이 꺾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이 구독자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승무패로 지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승무패로 지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무승부를 찍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변칙 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48회차 14경기를 간단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분석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 방송 구독,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회차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